한 번의 우연한 만남이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여인이 사랑을 선택한 대가로 모든 것을 잃어가는 이야기. 그리고 15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로 꼽히는 작품. 레프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입니다. 이 이야기는 화려한 무도회가 아니라 차가운 겨울에 기차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870년대 러시아 모스크바. 새벽부터 눈이 쉬지 않고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발은 역사를 가득 메웠고 증기기관차는 거대한 숨을 내쉬는 듯 하얀 김을 뿜어냈습니다. 플랫폼에는 귀족들과 하인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말 발굽 소리, 기적 소리, 사람들의 발걸음. 모든 것이 평범한 겨울 아침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한 사람의 운명이 영원히 바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열차 한 대가 천천히 역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끼. 쇠바퀴가 레일을 긁는 소리가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플랫폼 위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안나 카레리나. 검은 모피 코트를 걸친 그녀는 우아하면서도 차분한 분위기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귀족 사회에서 존경받는 여인.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고위 관리인 카레닌의 아내. 그리고 한 아이의 어머니. 누가 보아도 부족할 것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녀의 미소만 보았을 뿐 그 미소 뒤에 감춰진 공허함은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안나는 오빠의 부탁으로 모스크바에 도착했습니다. 가정이 무너질 위기에 처한 오빠를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이번 여행이 며칠이면 끝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잠시 다녀오는 여행, 곧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여행. 하지만 운명은 전혀 다른 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플랫폼 반대편에서 한 젊은 장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곧게 뻗은 군복, 당당한 걸음, 자신감 넘치는 눈빛. 그의 이름은 물론스키 백작. 젊고 유능한 장교였으며 사격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남자였습니다. 브론스키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다 문득 한 사람에게 시선이 멈췄습니다. 안나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 순간 주변의 소음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사람들의 대화도 기관차의 증기 소리도 모두 멀어졌습니다. 그저 서로를 바라보는 짧은 순간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이 만남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날카로운 비명이 역사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멈춰! 사람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철로의 한 철도 노동자가 중심을 잃고 선로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기관차는 이미 너무 가까워졌고 브레이크 소리가 귀를 찢었습니다. 끼! 하지만 늦었습니다. 잠시 후 무거운 충돌음이 역사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에 말을 잃어버렸고 역사는 순식간에 침묵에 잠겼습니다.
하얀 눈 위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얼굴을 돌렸고 누군가는 기도했습니다. 안나는 창백한 얼굴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브론스키는 그녀를 바라보다 말없이 사고를 수습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건네며 유가족을 도우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작은 행동은 안나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고는 두 사람의 만남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마치 운명이 미리 보내온 경고처럼. 며칠 뒤 모스크바의 귀족 사회에는 화려한 무도회가 열렸습니다. 수백 개의 촛불이 샹들리에를 밝히고 오케스트라의 왈츠가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젊은 귀족들은 춤을 추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블론스키의 시선은 단 한 사람만을 찾고 있었습니다. 검은 드레스를 입은 안나. 그녀가 계단을 내려오는 순간 주변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블론스키는 천천히 다가가 정중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번 춤을 저와 함께 추시겠습니까? 잠시 망설이던 안나는 그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기차역에서 느꼈던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다시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안나는 결국 그의 손을 잡으며 음악에 맞춰 천천히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춤은 단순한 춤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안나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이 훗날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으로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겨울 기차역에서 벌어진 그 사고가 자신의 운명을 예고하는 첫 번째 신호였다는 사실을. 금지된 사랑의 시작. 사랑은 언제 자신의 운명이 바뀌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까? 첫눈에 사랑을 느낀 순간일까? 아니면 그 사람을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는 순간일까? 안나 카레니나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기차역에서의 짧은 만남과 무도에서의 한 번의 춤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무도회장의 음악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샹들리에 아래에서 수십 쌍의 귀족들이 우아하게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 잔이 부딪히는 소리, 화려한 드레스가 바닥을 치는 소리, 모든 것이 평화롭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안나의 마음은 조금도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브론스키와 마주한 이후 그녀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지 젊은 장교일 뿐이었습니다. 잠시 스쳐 지나갈 사람,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 그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나 역시 자신도 모르게 그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춤이 끝난 뒤 브론스키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 밤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안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불안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가 좋겠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등을 돌린 순간에도 브론스키의 시선이 자신을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시선은 이상할 만큼
강렬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녀를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그날 밤 안나는 쉽게 잠들지 못했고 창밖에는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남편 카레닌과 어린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나는 창가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기차요. 브론스키와 처음 마주친 순간, 그리고 무드위에서 그의 손을 잡았던 순간. 왜 자꾸 생각이 나는 걸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감정은 단순한 호기심일 뿐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쉽게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안나는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돌아가기 위해 다시 기차에 올랐습니다.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객실 안은 따뜻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열차가 출발하려는 순간 창밖에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브론스키였습니다. 안나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왜 여기에? 브론스키는 창가에 가까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을 따라가는 겁니다. 안나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장난은 그만두세요. 하지만 브론스키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제 마음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순간 안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기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브론스키는 눈보라 속에서도 한동안 플랫폼 위에 서서 열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안나의 마음속 깊이 새겨져 버렸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한 안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남편 카레니는 언제나 냉정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안나를 늘 존중했고 생활은 안정적이었습니다.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집에는 따뜻한 온기에 사랑이 없었습니다. 카레니는 아내를 사랑하기보다 완벽한 귀족 부인으로 남아있기를 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나는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 삶을 살아왔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브론스키 역시 상트페르부르크에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했지만 안나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 자신을 따라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교 모임, 오페라 극장, 산책로, 어디를 가든 브론스키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무리하게 다가오지 않았고 멀리에서 안나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안나의 마음을 더 흔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눈 덮인 공원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마주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브론스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을 더 이상 잊을 수 없습니다. 안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왜요? 저는 남편이 있습니다. 브론스키는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낮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안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다가 이내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녀는 두려웠습니다. 브론스키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그날 밤 안나는 거울 앞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감정은 잘못된 거야.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한 번이라도 느껴본 적 있나요? 그 질문은 안나의 깊은 곳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예전의 안나가 아니라는 것을. 그 무렵 남편 카레닌 역시 아내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달라진 표정,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이유 없는 한숨. 카레닌은 말없이 아내를 바라보았지만 그는 아직 아무것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체가 했던 그의 직감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다고. 그리고 그 변화는 가정 하나를 넘어 모든 것을 무너뜨릴지도 모른다고. 그날 밤 안나는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교회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병원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기차역에서 시작된 운명의 만남은 이제 끝낼 수 없는 감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랑이 앞으로 그녀를 행복보다 더 깊은 고독과 비극으로 이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흔들리는 마음, 무너지는 운명. 사람의 마음은 언제 가장 크게 흔들릴까? 사랑을 시작하는 순간이 아닙니다. 사랑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감정을 멈출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안나 카레니나는 바로 그 갈림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겨울은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하얀 눈이 소리 없이 쌓여갔습니다. 사람들은 마차를 타고 무도회와 연회장을 오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한 귀족 사회였지만 그 화려한 미소 뒤에는 수많은 시선과 소문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조금씩 안나를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론스키는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교 모임에서도 오페라 극장에서도 귀족들의 연회에서도 늘 안나 곁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예의를 지키며 긴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짧은 눈맞춤과 침묵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혹시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속삭임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안나는 그 시선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것을. 하지만 더 두려운 것은 세상의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도, 책을 읽어도, 아들의 웃는 얼굴을 바라봐도 문득 블론스키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 잡으려 했습니다. 이 감정은 지나갈 거야.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마음은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눈발이 흩날리는 정원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마주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 서로의 숨결만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블론스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당신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안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브론스키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안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은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을 흔들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안나가 말했습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그 한마디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쁨, 죄책감, 망설임, 그리고 스스로도 인정하기 싫었던 사랑. 그날 이후 안나는 점점 자신의 감정을 숨기기 어려워졌습니다. 남편 카레니는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안나는 말수가 줄어들었고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아들과 놀아주다가도 문득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카레니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고민 있어? 안나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카레니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침묵은 오히려 더 무거워 보였습니다. 며칠 뒤 귀족들의 성대한 연회가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인 화려한 홀. 음악이 흐르고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안나는 최대한 평온한 표정을 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홀 반대편에서 브론스키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을 지켜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사교계에는 새로운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안나 카레니나가 변한 것 같아요. 브론스키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시작된 소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안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촛불만이 희미하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여전히 우아한 귀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나는 속삭였습니다. 나는 누구를 속이고 있는 걸까? 세상을, 남편을, 아니면 나 자신을.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같은 시각, 브론스키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눈 내리는 거리를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내가 그녀를 더 큰 고통으로 이끄는 것은 아닐까. 사랑은 그에게도 기쁨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과 그 사람의 삶을 흔들고 있다는 죄책감이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안나와 브론스키는 서로를 피하려 했지만 운명은 두 사람을 계속 같은 장소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카레닌의 시선도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폭풍전의 고요함과도 같았습니다.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안나의 평온했던 일상도, 브론스키의 미래도, 그리고 한 가정의 행복도. 그날 밤 안나는 홀로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멀리 기차의 기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득 그녀는 모스크바 기차역에서 처음 브론스키를 만났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일어났던 불길한 사고도
그때는 우연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의 사고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비극을 조용히 예고하는 신호였다는 것을. 안나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하지만 대답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겨울밤의 바람만이 창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시계는 조용하지만 멈추지 않은 채 비극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대가. 사람은 때로 자신의 심장에 이끄는 길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이 낭떠러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발걸음을 멈추지 못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안나 카레니나에게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봄. 얼어붙었던 강은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따뜻해진 날씨를 반겼습니다. 거리에는 웃음소리가 들렸고 귀족들의 마차는 다시 화려한 연회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안나의 마음에는 겨울보다 더 차가운 침묵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브론스키를 만나지 않겠다고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그의 얼굴을 떠올리지 않겠다고 매일 밤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명령한다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오후 안나는 조용한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나무 사이로 부드러운 햇살이 스며들고 멀리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시나마 평온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본 안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브론스키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수많은 말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브론스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더 이상 당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안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애써 쌓아올렸던 마음의 벽이 흔들렸습니다. 이렇게 만나서는 안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어요. 브론스키는 잠시 고개를 숙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는 안나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안나는 아들의 방 앞에서 한참을 멈춰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아이의 고른 숨소리. 그 작은 숨결은 그녀가 지켜야 할 삶을 조용히 일깨우고 있었습니다. 안나는 문 손잡이에 손을 얹었다가 끝내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어떤 엄마가 되어가고 있는 걸까? 그 무렵 남편 카레니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저녁 식사 자리, 그는 포크를 내려놓고 안나를 바라봤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립니다. 안나는 숟가락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카레닌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당신과 브론스키 백작의 이름이 함께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안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나는 소문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카레니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명예는 지켜져야 합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 체면과 질서였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안나는 설명하기 어려운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귀족들의 경마대회가 열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했고 플론스키도 기수로 출전했습니다. 안나는 관중석에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경주가 시작됐고 말들이 거칠게 질주했습니다. 관중들의 함성이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그러나 결승선을 얼마 남지 않은 순간 플론스키의 말이 중심을 잃었습니다. 순식간에 말과 기수가 함께 쓰러졌습니다. 관중석은 술렁였습니다. 안나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플론스키. 그 이름이 그녀의 입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주변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안나를 향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의 행동을 깨달았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그 한순간의 외침은 두 사람이 서로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있는지를 모두에게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마차 안, 카레니는 끝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당신은 모든 사람 앞에서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안나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카레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로 끝날 일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안나는 홀로 창가에 앉아 있었고 멀리에서 기차의 기적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 플론스키를 만났던 그날처럼 긴 기적소리는 어둠 속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안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사랑을 선택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이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플론스키를 잊는 삶 역시 이미 상상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사랑은 왜 이렇게 사람을 아프게 하는 걸까? 창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빗물처럼 안나의 눈물도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선택이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의 운명을 뒤흔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사람은 대체 무엇 때문에 무너질까? 가난 때문일까? 미움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더 깊이 사랑한 나머지 그 사랑이 곧 자신의 숨이 되어버렸기 때문일까? 세상의 차가운 시선과 자신의 뜨거운 심장 사이에서 끝내 갈 곳을 잃어버린 한 사람이 맞이한 것은 가장 슬프고도 처절한 비극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안나는 결국 자신이 속해 있던 세계에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한때 그녀를 둘러싸고 웃음꽃을 피우게 했던 귀족 사회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차를 마시던 사람들, 연회장에서 그녀의 미소를 칭찬하던 사람들, 그 누구도 이제는 그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이름을 입에 올릴 때마다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 여자 말이야. 남편과 아이를 버린 사람. 결국 저렇게 될 줄 알았다니까. 안나는 그 말들을 모른 척했습니다. 아니, 모른 척해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고개를 저어도, 아무리 귀를 막아도 그 차가운 시선은 보이지 않는 칼날처럼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조금씩 베어갔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은 소리보다 더 깊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밤이 되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브론스키는 여전히 안나를 사랑했습니다. 그 사실만큼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위해 많은 것을 포기했고 자신의 삶의 방향까지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아무리 뜨거워도 현실의 상처를 모두 덮어주지는 못했습니다. 안나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브론스키가 잠시 외출만 해도, 손님을 만나러 나가도, 예정보다 조금 늦게 돌아오기만 해도 그녀의 머릿속에는 끝없는 생각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혹시 나를 떠난 건 아닐까? 혹시 이제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 혹시 나 혼자만 이 사랑을 붙잡고 있는 건 아닐까? 사랑은 분명했지만 그 사랑 위로 불안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안은 언제나 그렇듯 가장 먼저 마음을 갉아먹었습니다. 어느 날 밤, 블론스키가 평소보다 훨씬 늦게 돌아왔습니다. 안나는 창가에 앉아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른 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촛불은 거의 다 타들어가고 있었고 방 안은 숨막히듯 고요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안나는 마치 오래 참아온 숨을 토해내듯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디에 있었나요? 블론스키는 피곤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지인과 함께 있었어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너무 짧아서 오히려 안나의 마음을 더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정말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깊어질수록 의심도 함께 자라나는 법. 안나는 자신도 모르게 브론스키의 눈빛을, 말투를, 숨결까지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불안은 그 사랑의 가장 약한 틈으로 스며들어 천천히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점점 더 자주 다투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조금 늦은 귀가, 조금 차가운 표정, 조금 길어진 침묵. 그 작은 균열들은 어느새 깊은 틈이 되어버렸습니다. 브론스키는 안나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녀를 안심시키고 싶었고 다시 웃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세상과 명예도 잃었습니다. 가족과도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에게 남은 것은 블론스키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두려웠습니다. 그마저 잃게 될까봐. 그 두려움은 사랑보다 더 날카롭게 그녀를 흔들었습니다. 사람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잃을까봐 가장 먼저 그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걸까? 안나는 점점 자신조차 믿지 못하게 됐습니다. 어느 비오는 오후, 안나는 혼자 마차를 타고 도시를 떠돌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타고 빗물이 길게 흘러내렸고 거리의 풍경은 젖은 유리 너머로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우산을 쓴 사람들, 급히 발걸음을 옮기는 행인들,
저마다의 삶을 향해 바쁘게 움직이는 얼굴들. 그 모든 풍경 속에서 안나는 자신만이 멈춰 서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멀리에서 기차의 기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길고 낮고 어딘가 서늘한 울림. 그 소리는 안나의 기억 깊은 곳을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오래전 겨울 아침, 모스크바 기차여. 블론스키를 처음 보았던 그 순간. 그리고 그날 선로에서 목숨을 잃은 철도 노동자의 모습까지. 그때는 그저 스쳐 지나간 불길한 장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 소리는 자신의 운명이 멀리에서부터 부르고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마치 피할 수 없는 결말이 이미 오래전부터 그녀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 것처럼. 난나는 결국 역으로 향했습니다. 플랫폼에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짐을 들고 뛰었고 누군가는 누군가를 배웅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기관차는 하얀 증기를 뿜으며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쇳덩이는 살아있는 짐승처럼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그 소리는 안나의 심장 박동과 묘하게 겹쳐졌습니다. 그녀는 사람들 사이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있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안나의 머릿속에는 지나온 시간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아들의 작은 손, 아들의 미소. 브론스키와 처음 눈을 마주쳤던 그 찰나. 무도회의 음악, 눈 내리던 겨울밤의 차가운 공기, 그리고 자신이 잃어버린 모든 것들. 안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사랑을 원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이해해 주길 바랐고 단 한 번이라도 따뜻하게 안아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자신과 주변 사람들 모두를 깊은 고통 속으로 끌어들였다는 사실을. 사랑은 그녀를 살게 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끝없이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열차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바퀴가 레일 위를 긁는 소리가 점점 커졌고 주변의 소음은 이상할 만큼 멀어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안나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색 구름 사이로 아주 희미한 햇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이 마지막으로 건네는 작은 위로 같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입술로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안나는 자신의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 순간 역은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놀라 달려왔고 누군가는 소리쳤으며 누군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열차는 급히 멈춰봤지만 이미 모든 것은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품고 있던 사랑도, 그녀가 견뎌온 외로움도, 그녀가 끝내 말하지 못한 수많은 눈물도 모두 그 자리에서 멈춰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블론스키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는 사실 아주 조용할지도 모릅니다. 그는 늦게 도착한 자신을 끝없이 자책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그녀의 마음을 알아주었다면, 조금만 더 곁에 있어 주었다라면, 조금만 더 따뜻하게 안아주었다면. 후회는 언제나 너무 늦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후회는 아무리 울어도 아무리 무너져도 이미 떠나간 사람을 다시 데려오진 못합니다. 그가 사랑했던 사람은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붙잡고 싶었던 손은 더 이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안나의 죽음 이후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비난했고, 누군가는 그녀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또 누군가는 그녀를 이해했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아무도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늘 결과만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순간만 보고 그 이전의 떨림과 눈물과 외로움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한 사람의 선택 뒤에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고통과 흔들림과 절망이 숨어 있습니다. 안나는 단지 사랑에 빠진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사랑 때문에 살아 있었고, 사랑 때문에 무너졌으며, 사랑 때문에 끝내 자신을 놓아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은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동시에 가장 깊은 고독 속으로 밀어넣을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상대를 쉽게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왔는지를 먼저 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들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 보세요. 이들남이었습니다.